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컴포넌트끼리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값을 넘겨주는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코드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카운터 컴포넌트도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텐츠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홈페이지와 카운터 페이지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카운터 페이지, 즉 자식 컴포넌트에게 보더 값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조금 더 이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홈페이지에서 인풋 창을 만들어서 숫자를 넣으면 그 숫자가 카운터 페이지에 있는 숫자를 변형시킬 수 있도록, 즉 홈 컴포넌트에서 카운터 컴포넌트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홈 컴포넌트에서 인풋 그룹을 가지고 와 볼게요. 이거를 그대로 재활용을 합시다. 가지고 오고, 자, 이렇게 보기 좋게 레이아웃을 수정했고요. 그러면은 코드 부분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죠. 이름은 바인디드 넘버라고 하면 어떨까 싶네요. 이 변수 값은 그냥 바인드 넘버라고 할까요? 바인드 넘버. 바인드 넘버라고 하고요. 초기 값은 1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으로 하고, 그리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 커런트 카운트에도 바인드 넘버 변수를 대입할게요. 그리고 apply change를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자, 보시면은 바인딩 할 숫자는 하면서 우리가 대입한 10이 들어가 있고 카운터에도 바인드 넘버를 주입시켰으니 초기화돼서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숫자를 변경시켜 볼까요? 20, 엔터, 21, 22. 네, 숫자가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동작을 하지 않는 걸까요? 바인딩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랜덤 모드를 static SSR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static SSR이니까 처음 페이지를 로딩할 때만 바인딩이 되고 그 다음에는 끊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바인딩 되지는 않는 겁니다. 하지만 카운터 페이지는 인터랙티브 서버 랜덤 모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안에서도 플러스 1을 누르면 서로 바인딩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홈페이지에도 골뱅이 랜덤 모드는 인터랙티브 서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껐다 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예. 새로 고침을 하니까 바로 동기화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 모든 페이지는 홈페이지지만 이 홈페이지 안에 카운터 컴포넌트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카운터 컴포넌트와 홈 컴포넌트 간에 데이터가 주고받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서로 바인딩 됐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숫자를 변경하면 카운터 컴포넌트 숫자가 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모든 것은 홈페이지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홈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있는 카운터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바인딩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식 컴포넌트에서 홈 컴포넌트, 즉 부모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바인딩 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자식 컴포넌트에서 부모 컴포넌트로 데이터 바인딩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버를 꺼주고요. 자, 다시 한번 홈 컴포넌트, 즉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값을 주는 방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일단 먼저 인터랙티브 서버 랜덤 모드가 활성화되어야 되고요. 변수를 하나 설정해 주고 그 변수를 인풋 창에서 바인딩 시키고 그리고 그 변수를 자식 컴포넌트에서 파라미터 어트리뷰트가 포함된 프로퍼티에 바인딩을 시켜주면 대입을 시켜주면 부모 컴포넌트에 있는 값이 자식 컴포넌트로 대입되는 것을 방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운터 컴포넌트로 와서 자식 컴포넌트에 있는 값을 부모 컴포넌트로 바인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가기 전에 카운터 컴포넌트도 좀 정리를 할까요? 이제는 네임 부분은 우리가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setName은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서버를 실행시키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카운터 컴포넌트에서 홈페이지로 값을 보내려면은 이벤트 콜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 네임도 필요 없으니까 주석 처리하고요. 이벤트 콜백도 파라미터를 이용합니다. 파라미터는 프로퍼티만 사용할 수 있다 했죠. 이벤트 콜백이고요. 이름은 뭐로 할까요? current count callback이라고 하시죠. current count callback 이름 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콜백으로 값을 넘겨줄 메소드를 만듭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send current count to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풋을 하나 만들 건데 그 인풋에서 숫자를 넣을 거고 그 숫자는 인풋에서는 아무튼 스트링으로 작용을 하니 스트링으로 받고요. 그 스트링이 결국 숫자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명은 넘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만들어진 이벤트 콜백을 인보크로 이벤트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넘버가 들어와야 되겠네요. 넘버를 보낼 거니까요.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스트링을 받을 거기 때문에 스트링 타입을 명치를 해줍니다. 이벤트 콜백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인풋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 주어야겠죠. 우리가 만들었던 인풋 그룹을 재활용하도록 합시다. 이만큼만 카피해서 새로 만들고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인데 조금 더 친절하게 홈에 보낼 숫자를 입력하세요. 홈에 보낼 숫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하도록 하고요. 바인드 부분은 onInput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죠. 거기서 이벤트를 보내는 식을 만드는데 변수 이 값은 우리가 만든 send current count를 실행하고 거기에 우리가 타입할 값을 2의 value를 toString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2의 value 값은 null이 아닌 걸로 강제시키고요. 네, 이렇게 current count는 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홈페이지로 가서 받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받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프라이빗에 void get으로 하죠. get counter number로 해서 받는 것도 똑같이 스트링이죠. 스트링에 number로 똑같은 변수를 사용하고 bind number는 number로 받을 겁니다. 자, 근데 bind number는 int니까 스트링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몇 가지 로직을 만드는데 if 구문으로 전에 만들었던 코드와 마찬가지로 숫자만 들어와야 되니 if 구문으로 int 32에 try pass로 넘버를 받고 out int로 convert num 변수를 만들어서 convert num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숫자가 아니거나 빈 공간이거나 null이면 bind number는 0으로 초기화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만든 메소드를 카운터에 이벤트 콜백으로 받도록 current count callback은 get counter number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름이 없다라고 나오네요. 웬 이름이지? 네, 우리가 이름은 지웠죠? 네.
이름은 지웠으니까 지워주고 다시 실행.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홈페이지, 홈 부분, 그리고 여기는 카운터 컴포넌트. 카운터 컴포넌트에서 홈에 보낼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데요. 30을 넣으면 마밤 32 홈에서도 바인딩이 됩니다. 31, 32, 33 바인딩이 되고요. 여기서는 카운트 컴포넌트 안에서만 지금 인풋과 뷰 파트가 바인딩 되는 거고요. 위에 인풋은 홈에서 카운트로 숫자를 바인딩 하는 거기 때문에 홈과 그리고 카운터의 인풋과 변수만 변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벤트 콜백을 발생시키는 인풋은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풋의 값을 변경시키면 홈페이지가 변하게 되고 홈페이지가 변하니 카운터에 있는 인풋과 변수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자,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 끄고 넓게 써서 홈과 카운터를 같이 보면서 해보죠. 자, 홈에서 카운터로 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카운터에서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카운터를 사용할 때 그 파라미터에 홈에 있는 변수를 바인딩 시키면 되고요. 반대로 카운터에서 숫자를 변경시켜 홈의 숫자를 변동시키는 것은 자,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홈에서도 바인딩 넘버를 바인딩 시키고요. 카운터 커런트 홈 커런트 카운트 이렇게 이렇게 아예 바인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바인딩만 보는 게 아니고요. 자, 다시 이것도 없앨게요. 자, 보이십시오. 이제 깔끔하게 됐습니다. 전체가 홈페이지인데요. 그 홈페이지 안에 카운터 컴포넌트가 자식 컴포넌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홈 컴포넌트, 홈페이지 안에 홈 자체의 카운트이고요. 바인딩할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면 홈페이지에서도 바뀌고 그리고 카운터 컴포넌트에서도 카운터의 커런트 카운트가 변경됩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카운터의 커런트 카운트를 바인드 넘버와 바인딩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좀 더 직관적이게 홈 넘버로 하죠. 홈 넘버로 할게요. 홈 넘버로 바인딩 시켰다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이것도 커런트 카운트가 아니라 카운터 넘버로 하겠습니다. 자, 카운터 넘버를 홈 넘버와 동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홈 넘버 10을 초기화 했기 때문에 처음 구동을 하면 10으로 다 동기화가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홈에 있는 홈 넘버를 올리거나 내리면 홈 커런트 카운트가 변경되는 것은 기본이고요. 동기화된 바인딩된 카운터 컴포넌트의 카운터 넘버도 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우리가 잘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 게 페어런츠에서 차일드, 부모에서 자식으로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이 아닌 반대로 자식에서 부모로 넘겨주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코딩을 했고 홈에 보낸 숫자에 넣으면 온 인풋으로 이벤트를 해서 기입하는 순간 숫자가 변하는데요. 다시 한번 바인딩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카운터 페이지를 보시면 홈페이지에서 온 인풋을 하면 이벤트를 발생시킬 이벤트 콜백을 만들고요. 거기에 넘길 값으로 스트링을 선정하고요. 메소드를 하나 만드는데 이 메소드는 글자 숫자를 받아서 넘겨주는 메소드를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인풋 그룹을 만들어서 온 인풋 이벤트로 정보를 입력하면 우리가 만든 메소드에 따라서 그 정보가 기본값은 오브젝트인데
글자로 바뀌어서 전달되게끔 인풋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홈페이지로 가서 이벤트 콜백을 홈페이지에 있는 get count 넘버를 받는데요. get count 넘버는 이벤트 콜백에서 넘어온 숫자 스트링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스트링을 홈 넘버로 대입을 시키는데요. 스트링이기 때문에 try pass 메소드를 이용해서 convert num으로 int로 변환해서 대입시켜 줍니다. 혹시 넘버가 숫자로 변환될 수 없으면 초기값인 0으로 대입하게끔 했습니다. 네, 이것이 자식 컴프에서 부모 컴프로 값을 넘겨주는 방법입니다. 저도 지금 이 튜토리얼을 만들면서 이벤트 콜백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저도 쉽지 않았는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듯 싶네요. 여러 번 코딩을 해보고 다시 또 강의를 들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외워서 배웠고요. 부모에서 자식 컴프로 값을 보내는 것은 쉬운데 자식에게서 부모로 값을 보내는 것은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그 이벤트 발생에 따라 같이 넘어온 값을 받는 것을 이해하셔야지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코딩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드 전반은 노션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